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강승탁입니다. 오늘은 중환자 재활을 위한 모빌리티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성인 환자의 중환자실 모빌리티 평가, 소아 환자의 중환자실 모빌리티 평가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성인 환자의 중환자실 모빌리티 평가입니다. 첼시 크리티컬 케어 피지컬 어세스먼트 툴 CPAX는 신체적 기능 저하와 호흡기 기능 장애, 이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된 평가 도구입니다. 특히 호흡기 기능과 기침 능력이 포함된 것이 CPAX의 특징으로 단순 근력, 이동성 평가 도구와 차별화됩니다.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0점부터 5점까지 6단계, 총점은 50점입니다. 호흡기 기능을 보면 자발적 호흡, 산소 공급 또는 기계 환기 의존도 등 환자의 호흡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항목인 기침을 보면 자발적 기침 능력 및 분비물 배출 효과를 평가하게 되고 침대 위에서 자세 변경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스스로 침대 가장자리까지 이동해 앉을 수 있는지 평가하고 침대 가장자리 등에서 앉은 상태에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움직임의 가능 여부를 평가합니다. 여섯 번째로 서 있는 자세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며 의자나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지도 평가합니다. 침대와 의자 혹은 휠체어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보고 짧은 거리에서 발을 옮기거나 걷기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게 되며 마지막으로 악력을 측정합니다. 악력은 연령에 따라 예측치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범위의 수치를 확인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다음은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입니다. 1980년대 개발된 이 평가는 환자의 기능적 독립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된 도구로서 재활의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운동기능 항목 총 13개로 셀프케어, 관략근 조절 능력, 트랜스퍼와 이동으로 분류되고 인지기능은 5개 항목, 크게는 이해력과 표현력을 확인해보는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문제 해결, 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소셜 코그니션으로 나누어집니다. 항목은 1점, 완전 의존부터 7점, 완전 독립까지 7단계로 평가되며 총점은 18에서 126점까지로 나눠집니다. 이번엔 ICU 모빌리티 스케일 IM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신체 이동성 수준을 간단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서 중환자실에 입실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입실 기간 중 도달한 높은 이동성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환자의 최고 이동성 수준을 0점에서 10점, 총 11단계로 구분하여서 기록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0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독립적으로 걷는 경우 10점으로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빠르고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ICU 획득 근력 저하, ICU 어콰이어드 위크니스 위험군의 선별에 도움이 되며 점수의 상승은 생존율 및 집으로 퇴원할 가능성과 연관지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낸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펑션인 ICU 테스트 스코어드 PFIT-S입니다. 중환자실 환자의 신체적 기능을 간단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표준화된 도구로서 중환자 재활 및 조기 운동 중재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기 PFIT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줄여서 4개의 핵심 항목으로 간소화된 버전이 바로 PFIT-S입니다. 각 항목은 0점에서 3점으로 평가되며 합산하여서 총 0점에서 12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신체 기능 수준을 정량화한 평가이고 의식이 명확하고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으며 평가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력 평가 후에 동작 수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짧은 시간 내에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중환자실 환자에 특화되었고 조기 재활의 효과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변화는 1.5점입니다. 페르메 ICU 모빌리티 스코어, 페르메 스코어는
환자의 명령 수행 능력부터 침상 내 움직임, 이동, 보행, 지구력 등 실제 임상에서 중요한 이동성 요소를 포괄적으로 측정합니다. 총 15개의 항목으로 7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평가합니다. 각 항목은 2점에서 4점 척도로 평가하며 총점은 0점에서 32점입니다. 중환자실 환자의 이동성, 근력, 장애물, 지구력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성이 높고 이동성 장애가 적음을 의미합니다. 항목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 상태를 먼저 평가하게 되는데요. 도착 시의 각성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손을 들어 보세요. 눈을 감았다 뜨세요. 혀를 내밀어 보세요. 손을 꽉 쥐세요. 발을 움직이세요. 고개를 돌리세요와 같이 간단하고 명확하며 환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 명령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장애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게 되는데요. 기계적 환기 또는 비침습적 환기 중인가, 통증이 있는가, 그리고 도뇨관, 기관절개관, 중심정맥관, 말초정맥관 등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2개 이상에 해당이 되는가, 환자가 혈관 수축제나 인슐린, 수액 등을 사용 중인가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근력은 다리 근력, 팔 근력을 측정하게 되고 좌우 각각 평가합니다. 침상 내 움직임은 어떤지도 평가하게 되고요. 트랜스퍼에 대해서도 확인합니다. 시트 스탠드에서 앉았다 일어나기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서서 균형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침대에서 의자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고 보행 또는 휠체어로 이동을 하는 것도 확인합니다. 지구력 또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2분간 보행 혹은 휠체어를 사용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깁니다. 1987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개발된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는 신체 기능을 간단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사 도구입니다. 주로 하지의 근력과 균형, 이동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데요. 중환자실 퇴실 이후에 즉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은 검사입니다. 먼저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균형 검사를 보게 되면 각 자세를 10초 이상 유지하면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부여하게 되는데 동작을 보면 양발을 붙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오른발을 왼발의 절반 정도 앞으로 내밀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세미 텐덤, 오른발을 완벽하게 왼발의 발끝 앞쪽으로 붙여 내밀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텐덤 자세로 구성됩니다. 보행 검사는 4m의 거리를 평균 속도로 걷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게 되고 2회 시행 후 더 빠른 기록을 사용합니다. 의자 일어서기 검사는 팔짱을 낀 상태에서 5회 연속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게 되고 거기에 걸린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점수의 판단 세부 내용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균형 검사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보행 속도 검사와 의자 일어나기 검사도 화면의 내용과 같습니다. 총점 0점에서 12점을 획득하게 되면 신체 기능이 양호하며 감소증이나 이동장애 위험이 낮은 상태로 평가가 되고요. 9점 이하는 낙상 위험이 증가되고 근감소증 및 노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리 및 예방이 필요하다고 평가됩니다. 3점에서 9점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었고 중등도의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SPPB 점수는 노인의 낙상, 입원, 사망률 등 미래 건강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며 근감소증 등 진단의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도구만으로도 집이나 병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제 소아 환자의 중환자실 모빌리티 평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중환자실에서의 모빌리티 평가 도구들은 중환자실에 특성화되어 개발된 도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질환에서 모빌리티를 평가하는 도구들을 중환자실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Functional Ambulation Classification FAC입니다. 환자의 보행, 걷기 능력을 평가하는 6점 척도로서
환자가 보행 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점수를 부여합니다. 주로 뇌졸중, 다발성 견화증, 기타 신경계 질환 환자의 보행 능력의 평가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도 전혀 보행할 수 없으면 0점, 보행을 위해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면 1점, 평평한 표면이나 집처럼 익숙한 공간에서만 보행이 가능하면 2점, 집 안팎에서의 보행이 가능하나 보행거리가 제한적이면 3점, 어디서든 보행이 가능하지만 뚜렷한 절룩거림이나 보조기구가 필요하면 4점,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하면 5점입니다.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or Children, WIFIM2는 소아청소년의 기능적 독립성을 평가하는 소아재활 결과 평가 도구입니다. 성인용 ფილ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서 임상의들이 소아의 기능 상태를 빠르게 평가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도구이며 3가지 주요 영역에 걸쳐서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다음과 같이 18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셀프케어의 항목이 8개, 모빌리티의 항목 5개, 인지는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은 1점에서 7점까지의 서열 척도로 평가하고 1점에서 5점은 의존적, 도움 필요, 6점에서 7점은 독립적, 도움이 불필요로 정의 내리게 되고 최저점은 18점, 최고 점수는 126점입니다. Physical Ability and Mobility Scale PAMS는 2세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의 대운동 기능과 이동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된 평가 도구로서 주로 외상성 뇌손상, 후천성 뇌손상 등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환아의 기능 변화 및 치료 효과 평가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적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기능 평가뿐만 아니라 자세 조절과 보조기 착용의 적응력까지 측정하는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20분에서 30분 정도 평가에 소요되며 간략하고 반복 가능한 움직임 측정 도구로 개발되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 수준이 더 높다고 보면 됩니다. Functional Status Scale for Pediatric (FSS는)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모든 어린이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객관적이며 빠르고 정량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도구입니다. 입원한 소아 환자의 기능 상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일상생활 척도를 기반으로 총 6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기존의 소아 기능 평가 척도들이 사망률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평가가 너무 주관적이거나 특정 연령대의 환경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FSS는 6가지 주요 기능 영역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멘탈 스테이터스, 그리고 센소리 펑션, 커뮤니케이션, 모터 펑션, 피딩, 그리고 레스피레이터리 스테이터스입니다. 일상생활 척도를 기반으로 하며 총 6개의 항목에서 각 항목은 1점 정상, 2점은 경미한 기능장애, 3점은 중간 정도의 기능장애, 4점은 심각한 기능장애, 5점은 매우 심각한 기능장애로 나누어져서 최종 점수는 6점에서 30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로스 모터 퍼포먼스 메저 GMPM은 주로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대운동 움직임의 질적 특성을 평가하는 관찰형 평가 도구입니다. 기존의 GMFM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GMPM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운동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며 역시 소아 중환자실 환자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렬은 신체 부위의 올바른 위치와 정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고 안정성은 자세 유지 및 균형 능력을 보게 됩니다. 협응성은 움직임의 조화와 정확성을 평가하게 되고 무게 이동은 체중 이동의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된 움직임은 신체 부위의 독립적 움직임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5가지 질적 영역을 평가하게 되고 각 항목은 1점에서부터 5점으로 나누어집니다. 중환자실 모빌리티 평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훌륭한 평가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평가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새로운 평가 도구의 개발이 지금 시대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코멘트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